집안일 하시면서 또는 산책길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구구튼튼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있었어? 왜 이제 알았지? 이 말입니다. 제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이야기예요. 찾아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다 똑같아요. 기대 없이 왔는데 생각보다 이런저런 지원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괜히 좀 서운한 듯, 놀라운 듯,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죠.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거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그동안 덜 고생했을 텐데. 저도 그 말에 마음이 푹 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사가 아닌 같은 60대 중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금 먼저 정보에 닿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소속된 노후준비상담사 정순규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진짜 필요한 건 큰 돈도 아니고 엄청난 복지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현실적인 도움, 그런 게 제일 고마워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건 왠지 미안하고 나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지출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걸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걸 찾아보면 나온다고만 하지 정작 어르신들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는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있다는 건 TV 자막에서 얼핏 봤지만 구청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동사무소 어디에 가야 하는지는 막막하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중에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특히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상담하러 오신 어르신 한 분이 정 선생, 요즘 교통비 지원 나오는 거 알아요? 하고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시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버스비가 은근히 많이 나가잖아요. 병원 한번 다녀오고 시장 한번 다녀오면 그냥 만 원은 훌쩍 넘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0만 원까지 지원되면 병원도 더 자주 가게 되고 멀리 떨어진 친구도 만나러 가고 그야말로 이동의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통신비 지원. 요즘 스마트폰 없는 어르신 거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금입니다. 예전엔 문자만 주고받던 게 이젠 손주 영상도 봐야 하고 사진도 보내야 하고 긴급 재난 문자도 받아야 하니 데이터도 써야 해요. 그러다 보니 요금이 늘 34만 원은 기본인데 이게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통신비를 월 3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인터넷 요금도 포함될 수 있으니 가족들과 영상 통화 한 번 더 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더 자주 보게 되고 외로움도 확실히 덜어질 수 있어요. 어느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내 친구야. 애들이랑 연락도 하고 뉴스도 보고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는데 요금이 좀만 덜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말 듣고 진짜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느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외롭지 않다는 감각, 이걸 나라가 도와주는 거니까요. 문화비 지원도 있어요. 1년에 20만 원. 돈만 들면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는 게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우처로 받으면요. 공연도 가보고 책도 사고 전시회도 다녀올 수 있어요. 작년에 상담 드린 할머니 한 분은요. 그 돈으로 도서관 문화강좌 등록하셨대요. 그림 그리는 수업이었는데 젊을 땐 붓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봤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괜히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나를 위한 여가란 걸 너무 미뤄두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해볼 수 있다는 말,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받아도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혜택이에요. 우리가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데 훨씬 든든한 밑바탕이 되죠. 그리고 이걸 그냥 방치하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시청 홈페이지, 복지로 앱 같은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혼자 어렵다면 자식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몸과 건강을 위한 지원 이야기 나눠볼게요. 치아 문제로 밥 한 숟갈 넘기기도 힘드셨던 분들, 무릎 아파서 병원 앞만 맴돌던 분들, 초기 치매 걱정 때문에 밤잠 설쳤던 분들, 그분들께 꼭 필요한 지원 제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다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수술비는 또 얼마나 나오려나 이겁니다. 병보다 돈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참 서글프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려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인공관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은 둘째치고 입원비며 수술비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요, 2025년부터는 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한쪽 무릎 기준으로 50만 원 수준까지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보통 120만 원 이상 드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을 통해 이걸 반 이하로 낮춰주는 거예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상담드린 분 중에 수술을 미루다 겨우 결심하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것부터 나셨는데 막상 신청하고 수술받고 나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거 진작 했어야 했어요. 이제는 계단도 혼자 올라가요. 그 말 듣는데 괜히 뿌듯하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이동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자존감 문제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치아 쪽에서도 있어요. 나이 들수록 치아가 빠지거나 약해지면 식사 자체가 고역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보철재료 선택권도 넓어져서 고급 재료인 지르코니아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졌거든요. 이젠 그런 선택지도 넓어진다는 거죠. 또 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30% 본인 부담이 기본이었지만 저소득층일 경우 10%대까지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 중이에요. 어떤 분은 선생님 틀니 잘못해서 음식 씹을 때마다 턱이 다 빠질 것 같았어요 하셨는데 좋은 재료와 전문가 손길로 만든 틀니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씹는 즐거움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매 지원이에요. 치매라고 하면 다들 중증 치매만 생각하시는데 초기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도 요즘은 조기에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초기 단계에선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아직은 괜찮으시다 한마디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경도 치매 단계에서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될 수 있고 치료 관리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약제비나 외래 진료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월 3만 원, 연간 30만 원 이상까지 줄여준다니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어르신은 치매 진단받고 나서 집에서 꼼짝도 안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밝아지셨대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함께 안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중요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방문 생활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혼밥, 혼병원, 혼외출이 일상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 1회 이상 식사 배달,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집수리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가요. 제가 아는 분은 허리가 불편하신데 장을 보러 나가기도 힘들어 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반찬 배달까지 받아요. 누가 만들어준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밥만 오는 게 아니라 담당 생활지원사분이 와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그날그날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요. 응급 AI 시스템도 대폭 강화됩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활동 감지 센서, AI 스피커, 긴급 호출기가 설치되는데 이게 참 똑똑해졌어요.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관제센터로 알람이 가고 AI 스피커가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물어요. 반응이 없으면 구급차가 바로 출동해요. 특히 심장병이나 당뇨처럼 돌발 위험이 큰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장치입니다. 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걸 보면서 이제는 나이 든다는 게 무섭기만 한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알려줘요?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실제 상담 사례, 제 주변에서 체감한 변화들, 이걸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보는 아는 사람만 챙겨가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보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아무도 몰라서 못 받으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더 집중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 드릴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면 내 노후가 훨씬 편안하고 든든해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은 경우, 아니면 알았지만 한 발 늦어서 신청 기회를 놓친 경우, 혹은 서류 한 장 빠져서 반려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누가 옆에서 하나만 알려줬으면 나도 받을 수 있었는데라고요. 지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기준을 모르면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같이 메모해 두셔도 좋고 나중에 다시 돌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먼저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지원 같은 생활비 지원 혜택은 보통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중위소득 70에서
100% 이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나는 수급자도 아니고 연금도 조금 받는데 가능할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많은데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은 조금 있어도 소득이 아주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68세 할아버지셨는데 매달 국민연금으로 52만 원 받으세요. 그런데 그 외엔 소득이 없고 오래된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이분은 본인이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는데 제가 직접 소득재산 기준표를 꺼내서 계산해 봤거든요. 충분히 해당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동행해서 신청 도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교통비 카드 받고 나서 전화 오셨어요. 선생, 나 이번엔 병원 다녀올 때 버스값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말 듣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신청 방법은 대부분 간단합니다. 제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상담 창구에 문의하시면 돼요. 제가 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지원 가능한 게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 분이 안내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할 서류입니다. 보통은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소득 확인 증빙 서류, 경우에 따라 통장사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발급도 해주고 전산조회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가실 땐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이건 제가 발로 뛰며 알아낸 정보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교통비를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주고 어떤 지역은 교통카드로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통신비 지원도 어떤 지역은 자동요금 차감 방식이고 또 어떤 지역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꼭 내가 사는 시군구청 복지과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해요. 혹시 저처럼 60대 중반인데 받을 수 있는 지원 뭐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시면 기본적인 혜택을 신청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녀나 이웃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셨는데 동네 주민센터 복지사분이 도와주셔서 한 번에 신청 다 하셨어요. 그 이후론 선생님, 복지 신청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이러셨어요. 또 하나, 중복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받으면서 또 다른 지원을 받으면 감액될 수 있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담당자에게 이거 신청하면 다른 건 줄어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괜히 받으려고 했다가 기존 수급 금액이 줄어들면 낭패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부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새로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꼭 매년 확인하셔야 해요. 또 주소지나 가족 구성, 소득이 조금만 달라져도 조건이 달라지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지원 제도도 달라졌고 신청 방법도 쉬워졌고 정보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는 몰랐어. 누가 좀 알려줬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알려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한 발 내딛는 게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과 관련된 혜택들, 그러니까 식사 배달, 가사 지원, 응급 시스템, 그리고 심리 정서적 지원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가끔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이제는 뭐 다 지나갔다 나 하나쯤 누가 신경이나 쓸까?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한테도 연락 안 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자꾸 늘어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데요, 제가 상담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외로운 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원 제도들 중에서도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가 가장 고맙고 또 꼭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여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예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일부 지역만 가능하고 횟수도 적고 조건도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장 보러 가기 어려운 분들,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끼니 거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요. 이게 그냥 밥만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락을 들고 오시는 생활지원사 분이 안부도 묻고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챙겨주기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2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자식은 멀리 있고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 한 번 오르기도 힘드신 분이었어요. 늘 라면 하나에 물 부어서 드시다가 어느 날은 드시던 국에 컵라면 뚜껑이 떨어져서 화상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 불도 잘 안 켜고 밥도 더더욱 안 챙기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주 목요일엔 누가 온다는 기대감, 따뜻한 반찬을 누가 날 위해 싸줬다는 느낌, 그런 게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이게 복지가 아니라 온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식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면 청소 한번 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거실 걸레질도 힘들죠. 그럴 때 생활도우미가 와서 설거지, 세탁, 청소, 냉장고 정리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신청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혹은 1인 고령 가구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단 1시간이라도 누가 내 집을, 내 생활을 도와준다는 경험은 정말 큽니다. 그 시간 동안 나란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거든요. 또 중요한 게 집수리 지원이에요. 오래된 집,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전기코드 삐끗하면 불나고 욕실 바닥 미끄러워서 다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집 고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럴 때 신청 가능한 게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배, 장판, 화장실 손잡이, 경사로 설치, 미끄럼 방지 처리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수리해주는 방식이에요. 특히 이건 단지 고쳐주는 것 그 이상이에요. 사고를 미리 막아주는 예방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76세 어르신은 욕실에 설치한 손잡이 덕분에 화장실 넘어지는 걸 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거 없었으면 나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야 하셨죠.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응급안전 AI 시스템이에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한 장치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활동감지 센서, AI 스피커, 응급 버튼, 스마트워치 같은 장비를 설치해 드려요. 갑자기 멈춰 있거나
쓰러졌거나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바로 관제센터에 연락이 가고 위급할 경우 119가 자동으로 출동합니다. 또 AI 스피커가 말도 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시스템이죠.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 하세요. 요즘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살갑다고요. 그만큼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건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지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외로움, 불안, 돌봄의 공백을 메워주는 힘.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누려야 할 복지입니다. 여기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지원 제도들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알아보고 움직인 사람만 누리는 혜택입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정보에 눈을 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생각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식사 잘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돌보는 하루 보내세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정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